증시가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2.3%로 가장 많이 빠졌는데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3% 상승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7,500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였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서서 Applied Material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년 1분기 전망이 낮게 나오면서 장중 1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도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불확실성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슈마컴이 연례 보고서를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 그리고 기술주 시장, 특히 반도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상을 볼 텐데 우선 그걸 보기 전에 차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좀 해보자면 나스닥이 거의 5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금요일에 가장 크게 하락을 했죠. 주가가 하락한 이유 중에서 제롬 파월이 이번 주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12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50대 5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준위원들도 다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주가가 약했고요. 거기다 트럼프 트레이딩까지 다시 되돌아가면서 주가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의 그 가격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 크게 상승하면 크게 빠지는 것처럼 단기간 크게 하락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주가가 반등을 크게 한다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면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인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보면 3.5조 달러 근처입니다.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고요. 순이익으로만 본다면 애플이 1등입니다. 120빌리언 달러 정도이고 엔비디아는 여기 밑에 있죠. 61빌리언 달러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더 높죠. 주가 수익률 PE를 본다면 37이고 엔비디아는 66입니다. 그래서 2배 차이가 나죠. 이번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또 팔았습니다. 비중을 50%나 덜어냈고 비중이 30%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50% 비중을 들고 있었는데 30%까지 줄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본다면 성장성이 어마어마하죠. 주당 순이익이 2024년 1분기부터 정말 떡상했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분기부터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보면 17개 분기 중에서 16분기나 매출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 상회를 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2분기 빼고는 17분기 중에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전망도 굉장히 높고요. 2025년 2분기까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당 주는 것까지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적으로 이번 연도에 20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정확히는 194.75% 상승했고 3배나 상승했는 거죠. 시장 벤치마크로 보는 S&P 500이 24%나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194%로 거의 8배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한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블랙웰 칩까지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높게 나올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한 상태고 이제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보다 내려갈 리스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일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주는 단 하루도 QQQ가 상승 마감한 적이 없습니다. 5거래일 중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봤는데 5가지 이유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5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 모두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로 웬만한 호재로 더 이상 시장이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전부 다 좋아요. CPI도 낮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지수 낮게 나오고 있고 고용시장도 강하고 대신 너무 강한 경제 때문에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고 실제로 연준이 나올 때마다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시장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유동성이 덜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실적 발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용자산 공시에서 빅텍 매도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공시를 보면 애플 50% 낮췄고 50% 비중을 축소했고 쉐브론, 캐피털원, T모빌, 루이지애나 등 한눈에 봐도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습니다. 빅테크 그리고 S&P에 있는 종목들이 이번 연도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파생상품 만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시가 단기간 너무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세이긴 한데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않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너무 크게 상승해서 잠깐 좀 내려온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QQQ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음전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이제 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요약하자면 제목대로 다음 주에 폭등하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가 떨어지면 나스닥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굉장히 잘 나오고 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긴 하겠지만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더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오면 매도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5일 동안 연속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급락하기도 했고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부 매도를 하셔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큰 폭풍이 아니라 잔잔한 파도와 같은 그런 변동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럼 내일 또 정확한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